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마켓 리마 기장의 안주인이었던 또 권미란 앵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부터 또 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월요일장 출발 나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래도 좀 이차선에 대한 매물벽에 대한 부담을 살짝 좀 느끼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나흘 만에 조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호흡을 좀 고르면서 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기조는 육방향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가능성, 연기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경기 성장률 발표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부양에 대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발 출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큰 긍정적인 포인트로 둘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일부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편식성 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15일에 금통이 열리죠. 그리고 펀드 환매 압박, 이런 부담감도 좀 체크를 하면서 큰 틀에서 이번 주 전략 방향 저희랑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0시 구간 시장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박상적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양시장은 보합권 내기에서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 연내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2000선을 회복하면서 약간의 좀 피로감이 반영되며 오르긴 하지만 탄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2000선 위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나오는데요. 오늘장 0.04%의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입니다. 전일 종가 흐름과 좀 비슷하고요. 현재는 2020선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10월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 패턴이 뚜렷하게 일봉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조금은 아쉽게도 현재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은요, 좀 상승으로 출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2026선에서 장중 고점을 만들었고요. 이후에는 202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굉장히 좁은 박스권 등락 과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수급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여기에다가 서서히 매수폭을 나란히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300억 원이 약간 넘는 규모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규모를 서서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는 오늘 매도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매도 물량은 700억 원이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업종이 훨씬 더 많기도 했었는데 현재 지수가 힘이 빠지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업종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가장 탄력이 좋은 업종부터 보시면은 증권입니다. 3.55% 업종지수 상승이고요. 현재 증권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가지 못했던 업종군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면서 증권주들에 대한 중요도, 이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2.76%의 상승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포스코의 주가 흐름 살아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글렌코어에서 감산을 좀 발표를 하면서 고려아연을 비롯한 비철금속 쪽으로의 이런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철강금속 업종지수도 3%에 육박하는 상승이고요. 기계와 건설, 섬유의복도 2% 안팎의 상승입니다. 오늘 쭉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무거운 경기 민감주들이 이 상승 상위 업종에 랭크돼 있습니다. 반면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진한 쪽은 내수가 별로 좀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나 음식료가 1% 넘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도 0.95%의 하락입니다. 전기전자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마티형들이 휘청되면서 업종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과 보험도 약간의 조정권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은요, 혼조 양상이 뚜렷한 가운데 앞서서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한 흐름이 눈에 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쭉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1%대, SK하이닉스 1.6%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같은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소 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약간의 조정 흐름 나타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앞서서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른 피로감도 오늘 증시에서 함께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125만 원권 중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3인방도 오늘 다소 좀 쉬어갑니다. 현대차가 0.31% 약보합권이고요. 현대모비스 0.8% 정도, 기아차도 1%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되면서 증권가의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예상치 상회 레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향방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시가총액 탑10 가운데서는 오늘 빨간불이 한 종목 있습니다. 삼성 SDS만이 1%대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내수가 최근에 좀 부진하다. 특히나 오늘장에서도 그렇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탑10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밀립니다. 2.36% 하락으로 37만 3천 원권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룹주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데요. 롯데그룹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먼저 좋은 쪽 롯데그룹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좋은 쪽이죠. 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뉴스가 있었던 쪽은 역시나 탄력이 가장 좋은 두산인프라코어 쪽이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공작기계 부문 분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분 매각 함께 좀 이슈를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좀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투자 심리가 움직였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5% 그리고 두산 중공업도 비슷하게 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 두산도 2.4%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두산그룹주들은 흐름이 양호합니다. 반면에 부진한 쪽이 롯데입니다. 롯데 쭉 보시면은요. 롯데 가운데서도 롯데케미칼은 오늘장에 2% 정도 상승 흐름을 내놓고 있죠. 앞서서 지난주에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롯데그룹주들이 부진합니다. 롯데제과가 4%대, 롯데쇼핑도 4%에 육박하는 하락 흐름이고 롯데칠성도 3% 정도 밀려납니다. 이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 롯데그룹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다시금 형제의 난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롯데그룹에 대한 투자 심리는 한 번 더 위축되면서 오늘장에서도 좀 하락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 특징주 한세실업입니다. 오늘도 순항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세실업입니다. 네, 한세실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으로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또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한세실업의 베트남 공장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TPP의 중심 세계경제 핫플레이스 베트남 탐방기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7만 4천 원에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베트남이 세계 경제 중심으로 떠오르다라고 잡았고요. 또 베트남은 한세실업의 가장 성공한 투자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한세실업은 지난 2001년 베트남 공단의 제1공장을 설립했고 또 2005년 제2공장 그리고 2010년엔 제3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제3공장 TG 법인인데요. 한세실업은 총 3개 법인 259개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유로 동화 가치를 연평균 5% 수준으로 꾸준히 절하하고 또 현지 생산 효율이 매년 10% 이상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 TPP 협정의 이 영향으로 베트남의 원사업체들의 공격적인 진출이 전망되지만 원부자재 수급에서 한세실업 같은 봉제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네, 베트남 TPP에 안주하지 않고 IT GSP를 향해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73,000원에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TPP 발효 시기 지연에 따른 수혜 약화 우려는 기우라고 판단을 했고요. 생산기지 다각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PP가 발효될 경우 미국이 현재 베트남산 섬유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는데요. 관세 철폐 시기가 지연될지라도 이 한세실업의 수혜는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세실업은 생산기지 다각화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부분이 나타내는 중남미 지역의 생산기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실업은 IT공화국과 최근 MOU를 체결했는데요. 2016년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5,000명 규모의 생산공장 가동을 시작합니다. IT는 저임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또 미국과 가까워서 단납기 오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베트남 공장 투어로 중장기 성장 로드맵 확인.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7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의료업종 내 최선호주라고 꼽았고요. 또 베트남 TG법인 중심으로의 성장이 전개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한세실업의 3분기 실적 전망 확인해 보시죠. 네, 단기적으로는 우호적인 매크로 조건과 적극적인 수주 전략 모멘텀이 합쳐져서 하반기 실적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4,760억 원, 영업이익은 26% 개선된 450억 원의 호실적을 전망했는데요. 3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1,168원으로 원화 환산 실적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실적 베이스가 높지 않아서 성장률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또 적극적인 수주 전략으로 개선된 하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한세실업의 주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2.11% 상승한 5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67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지수 상승 탄력은 전거래일 대비 0.35% 강보합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677선 부근 지나갑니다. 일단은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좀 흐름이 부진했었는데 현재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대체로 좀 밑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흐름도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은 전거래일보다는 조금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677선이 출발이었고요. 개장하고 나서 금방 좀 상승폭을 내주면서 잠시 하락 전환까지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9시 구간에 서서히 또 상승으로 다시금 좀 전환이 됐고요.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는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오늘 코스닥 크게 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지금 좀 분봉 확인해 봤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에서 수급은요. 외국인이 장중에 포지션 전환 나옵니다. 매도로 출발을 했다가 9시 30분 구간에 매수 전환 나옵니다. 현재 외국인은 55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55억 원,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43억 원의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76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은 쌓여가는 모습이죠.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도 중국 국적 관련주들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현지 기업에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혹은 M&A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국적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웨이포트가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고요. 중국 원양 자원이 가장 그 가운데서 탄력적입니다. 16%대의 상승. 차이나 그레이트나 차이나 하오란,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나란히 1%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좀 더 범중국주로 묶어보자면은 쌍방울과 광림, 이 중국 쪽에서의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 꾸준히 이어집니다. 광림은 장중에 상한가 잠깐 터치했다가 현재는 좀 탄력 둔화, 25%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쌍방울 12%대 상승 흐름 나옵니다. 오늘 중국 관련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된 종목이 키스트입니다. 이 알리바바 픽처스가요, 김수현 씨 주연의 영화에 투자를 하기로 했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키스트 5% 가까이 오르면서 4,100원대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관련 이슈입니다. 북한 지난 10일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열병식이 펼쳐졌습니다. 이 11일 전후에서 로켓이 발사되지는 않을까라는 당초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열병식의 준비에 집중을 했고요. 또 로켓 발사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김정은의 이 연설문 내에서도 핵이란 단어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현재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초읽기, 이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이 긴장 무드가 점차 화해 모드로 바뀌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도 온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보시면 코아스가 7%대고요. 현대상선 현재 5%대까지 오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보시면 태평양물산이나 제형솔루텍, 이화공영도 3에서 4%대의 고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는데 무난하게 잘 보냈고요. 현재 상황 보시면은 강보합권 전거래일 대비 0.24%의 상승으로 246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쪽 수급입니다. 개인은 46계약 아주 소폭의 매수 대응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400계약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77계약 제한적인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